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이제 도형의 넓이 중에 마지막 파트예요. 사다리꼴의 넓이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마름모가 마름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모양을 따왔다고 하면요. 사다리꼴은 사다리 모양에서 따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사다리가 쭉 늘어서 있는 모양을 보고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특징을 얻어냈고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선생님 이번엔 여기에 표시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사다리꼴에서 중요한 특징은요. 왜 이걸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특징을 잡으면 돼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리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최단 거리를 의미하고요. 보통 수선, 즉 수직으로 그은 선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이 거리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익숙하죠? 높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형을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는 익숙하게 이 거리는 높이라고 우리가 부르겠구나 라는 것 추측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로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사다리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해요. 둘 다 밑변인데요. 한 변은 윗변, 한 변은 아랫변이라고 구별을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평행사변형은 둘 다 밑변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사다리꼴은 윗변과 아랫변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요. 사다리꼴의 특징상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이렇게 다른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윗변, 아랫변이라고 사다리꼴은 구별을 해서 부를 거고요. 자, 높이의 경우 지금 보는 것처럼 수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다리꼴 두 개를 붙이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사다리꼴 두 개를 붙이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페이지 13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 준비물 14쪽을 역시 뜯어서 활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다리꼴의 윗변은 파란색으로 색칠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아랫변을 표시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랫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파란색으로 윗변을 표시할 거고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랫변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을 거예요. 초록색을 이만큼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역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조금 더 길게 표시를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지만 어떻게 하건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길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을 구한 거예요. 여기는요,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거예요. 길이가 어떨까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듯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1을 해야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식으로 우리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한 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떠올려 보면 돼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윗변의 길이 그리고 아랫변의 길이죠. 이걸 더하는 거예요. 이걸 더하면 결국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 밑변의 길이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높이를 곱해준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우리 그림에서 살펴본 거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윗변의 길이 2cm였어요. 밑변의 길이는 8cm였고요. 그리고 높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4만큼이었는데 이거 두 개를 붙인 것과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28 더하면 10이고요. 10 곱하기 4, 40입니다. 그것의 반을 계산해주면 20 그리고 제곱미터였죠. 방금 전에 단위가 이렇게 단위까지 표시해주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 거 이 방법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복제해서 또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 완성할 수 있는지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번에도 준비물 14쪽을 활용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예요.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의 윗변은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랫변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방금 전과 동일하게 표시를 해볼 거고요.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되겠죠. 점선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여러분들과 지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색 변을 선생님이 아래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초록색 변을 아래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리고 잘라는 점선이니까 점선 단위로 표시를 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높이의 일부분도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아예 뒤집어서 아랫변을 이쪽 방향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뒤집었으니까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겠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높이도 역시 일부 같이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니까 어떤 걸 또 알 수 있어요? 뭘 만들었다? 지금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을 만들면서 이 길이는 결국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한다면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높이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우리 정리한 식과 똑같아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결과에 높이의 반을 곱하면 넓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동일한 방법이에요. 같이 또 역시 마지막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사다리꼴을 잘라서 만든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그리고 높이를 곱해서 구하는데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떤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이었고요. 높이는 평소 사다리꼴의 높이의 반만큼이었다 라고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죠. 역시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합니다. 이걸 먼저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를 곱해주고요.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앞장에 있는 활동 2와 활동 3번 결국 방법은 어때요?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자 결국 뭐는 같다?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결국 어떻게 하건 간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같게 나온다 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식을 문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활동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꼭 이렇게만 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꼭 매번 복제하거나 잘라야 하느냐, 그리고 평행사변형만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각형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 2cm짜리 삼각형과 밑변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cm짜리 삼각형이 둘 다 만들어지고요. 두 삼각형 모두 높이는 4cm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까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한다. 더해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방법 1번은 선생님이 빨간색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삼각형 두 개니까 일단 밑변의 길이가 2인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2 곱하기 4. 삼각형 넓이는 나누기 2 해줘야 되고요. 더하기 이번엔 큰 삼각형이니까 8 곱하기 4 나누기 2 한 결과물끼리 서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2, 4, 8 나누기 2니까 4 8, 4, 32의 반이니까 16 계산해주면 20제곱미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단위가 제곱미터니까. 이번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식대로 해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2 계산해 보겠습니다. 2와 8 더하면 10이에요. 10 곱하기 4, 40 나누기 2 계산하면 20. 방법은 달라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 여러분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식이 조금 더 간단한 건 어느 쪽일까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 글씨로 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먼저 한 후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여러분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번 문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 같이 한번 구해보면 윗변의 길이 5, 아랫변의 길이 7이에요. 더해주고요. 곱하기 4 높이만큼 하고 나누기 2입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게요. 7과 5를 더하는 과정이니까 얼마예요? 12, 12 곱하기 4 계산해주면
48, 2로 나누어주면 24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풀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12 곱하기 4 나누기 2 할 때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요. 4 나누기 2 하면 2. 그러면 12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상황은요. 곱하기 나누기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헷갈리면 그냥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6, 4. 자, 윗변과 아랫변을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 다르죠? 선생님은 이 친구를 윗변, 이 친구를 아랫변이라고 생각하고 더해볼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6이고요.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6 더하기 4, 10. 10 곱하기 6, 60. 나누기 2 하면 30제곱센티미터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의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도 윗변일 수 있습니다. 8 더하기 3 그리고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하면 22라는 뜻입니다. 자, 22가 나오려면 나누기 2를 해야 하는데 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44여야 가능하겠죠. 그럼 8 더하기 3을 계산하면 11입니다. 11에 무엇을 곱해야 44가 만들어질까요? 네, 4m가 들어가야 하겠죠. 또 옆에 있는 식으로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4m 더하기 6m 윗변과 아랫변 더했어요. 그 다음에 네모만큼 높이 구하고요. 곱하기를 썼네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결과가 15래요. 이러면 나누기 2를 하기 전에 결과물은 얼마여야 될까요? 이만큼은. 나누기 2를 하기 전에 결과물은 30이어야 가능하겠죠. 4와 6 더하면 10이고요. 10에 얼마를 곱해야 30이 될까요? 3을 곱해야겠죠. 따라서 3m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어때요? 쉬웠나요? 아니면 좀 헷갈렸나요? 아마 연습이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학습한 것만으로 수학책에 있는 문제 푸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 익힘책을 풀어볼 거고요. 수학 익힘책도 4쪽이에요. 4쪽만큼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